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 오늘 독서 표현 수업에 있어서 예전에 제가 카톡으로 이미 전달했겠지만은, 좀, 제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치아과에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어떤 경우가 있었다면은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펜카 하며 읽기에서 이제 심화 학습 쪽이 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시간 나는 대로 좀 내가 따로 과제로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 발전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그 연습만이 뭐 어쩌면 살 길이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번으로 1회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공부했던 것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거나 여러 가지 독서를 통해서 나름대로 분별력과 비판력과 그리고 분석력을 가지게 된다면 나름대로 굉장히 평가하는 능력도 아주 그 능력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실전 독서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분야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뭐 사회, 윤리, 역사, 철학, 과학, 환경, 문화, 예술 등 5가지 섹션을 해서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흥미있는 대로 들어가셔서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스트럭터를 따라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주간이 약 한 4주 정도 남았는데요. 나머지 4주간은 그 표현의 기술 쪽에서 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판적 생각하기, 논리적 말하기, 학술적 글쓰기 이런 행태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리적 말하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같이 좀 하고 또 연습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원래는 제가 이 대면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별 과제를 주어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나머지 한 4중 남으면 그 과제를 이미 다 이제 지금 상황 같으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이제 발표 서로 간에 조별끼리 서로 토론하거나 발표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토론을 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이 과목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런 코로나 비상 시국이니까 많이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어떤 발표 능력을 갖추게끔 해줄까 하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뭐 제 능력에 그 이제 아무튼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또 고민을 해서 나머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찬 시간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꼭 갖췄으면 싶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말 많은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 그런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전성대 내려왔다고 해야 될까나? 하여튼 이렇게 쭉 이렇게 조상대대로부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배워왔고 사회적 분위기도 말이 좀 많으면 저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로 꼭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게 많았었어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라다가 어떻게 팔자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나가서 접하게 됐는데 외국 문화를 접하게 됐는데요.
정말로 우리 한국말로 우리 요즘 표현으로 했으면은 남자들이 너무 황당할 정도로 말이 많더라고요. 물론 업무상에서는 우리가 주로 연구를 하는 연구 집단이기 때문에 뭐 말이 많이 필요 없죠. 자기가 뭐 읽고 실험하고 리포트 쓰고 뭐 그런 거다 보니까 별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기회가 없었는데, 대신 이제 세미나 발표라든지 무슨 학회 발표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조금 프레젠테이션을 필요하는 조금한 작은 미팅들을 통해서는 깜짝 놀랄 정도의 그 표현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생활 하고 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30이 넘어서 외국을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대학원생들은 많아봤자 나이가 23살, 22살, 뭐 20살, 심지어 20살도 20살은 없었던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했으니까 아마 한 22, 3살, 30살. 보통 그 애들은 19살부터 보통 대학을 공부를 하거든요. 군대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학위를 뭐 끝까지 하면 뭐 27, 8에 받기도 했었어요. 아무튼요, 그 애들이 같이 실험을 해보고 같이 연구를 해보면 영 아니다 할 정도로 실력이 모자라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애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어떤 타이밍이나 뭐 어떤 그런 기회가 되면 이거는 저보다 한 10배 정도 더 일을 많이 한 거, 내용을 가지고 내용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깜짝 할 정도로 놀랄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이럴 느낌, 뭐 표현이 스스로. 왜냐면 이 친구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잘 포장을 해서 남들에게 설득력 있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10년, 10년, 20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는 거의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마 단계하고 뭐 저기 뭐 헤비급 복싱으로 치면은 복싱으로 치면 헤비급 선수하고 저 라이트급 뭐 모스키토급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급하고 아주 작은 체급하고 경쟁하는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표현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 것은 항상 모지함을 느끼고 왔죠. 물론 언어의 어떤 능력도 좀 필요했지만, 아무튼 정말로 애국 학생들은 굉장하게, 특히 서양권 학생들은 굉장하게 자기 어떤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정말로 대단하게 좋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는 모자람을 느꼈고요. 어찌됐든 내 후학들이나 내 후배들은 내 같은 이런 수모를 좀 안 끼치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정보를 좀 더 남들에게 쉽게 편하게 남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좀 높아가지고 좀 더 나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그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해서 전달되게끔 하는, 그래서 어떤 최종적으로는 좋은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제 후학들이 좀 그런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자기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좀 높이는데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몇 가지 프레젠테이션, 즉 논리적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말하기는요, 학문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면 두 가지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발표요, 발표. 두 번째는 뭘까요? 토론입니다. 발표하고 토론이 보통 나누어지죠. 주로 이제 논리적 어떤 말을 할 때, 말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어떤 집단체대에서 또는 1대1 상황에서 토론을 하거나 또는 발표를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오늘은 발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발표의 종류에는요, 여러 경우가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고 이제 청중이 또 오디언스가 누가 되느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면접에 갔을 때는, 그죠? 면접관이 될 수가 있겠죠. 면접관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 발표라든지, 홍보라든지, 뭐, 설명을 해줘야 될 경우가 있고, 그죠? 그 청중의 상사일 경우에는 이제 자기 업무 계획이라든지, 장래 뭐, 업무 발표 계획이라든지, 뭐, 진행사항을 보고한다든지, 또는 성과가 있으면 성과 발표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조별 발표가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이거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여러분들 나이 때나 많은 어떤, 경험을 많이 못 했을 건데요. 기껏, 잘해봤자 지금 현재 상황은 개인 발표라든지, 또, 그죠? 대학교 면접 때 발표라든지, 또는 이제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취업 면접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경우에 어떤 면접이라든지 발표를 해본 그런 어떤 경우를 겪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동아리 발표라든지 조별 발표라든지 취업 면접 발표라든지 그 외에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이렇게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곡하게 빕니다. 저는 이 발표에 대해서 제가 보통 또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성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친구들 간에는 조금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모르는 사람들 특히 청중 앞에 갔을 때는 굉장히 쭈뼛거리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제가 대학의 교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을 어떤 모임에서 어떤 청중을 두고 여러분이라는 청중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에 대해서 제한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저한테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실력 연마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그 실력을 굉장하게 설득력 있게 매우 자연스러운 어떤 표저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게 보일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과목 마지막 이 논리적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했으면 싶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킹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 이제 굉장하게 이 스피킹은 이제 대중에서 말할 때는 스피킹이죠. 그죠? 아무튼 이 스피킹을 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한 5가지가 있고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거 인터넷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굳이 책을 읽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하다 못해서 인터넷이라고 가서 많이 좀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발표를 잘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깨우쳤잖아요. 얼마나 이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가. 이게 이제 제 나이 때는 이제 충분히 깨우치고 이제 만족할 수도 있겠고 후회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의 느낌이 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뭔가 잘 모를 거예요. 얼마나 이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가. 제가 미리 제 인생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분명히 제가 100% 정말로 하나의 여과 없이 가장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급
라이프 있잖아요. 뭔가 좀 자신감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좀 더 풍부한 문화적 생활을 가지고 심지어는 뭐 더 나은 경제적 위치에서 살아가려면 이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한 몇 가지, 한 5가지라는 게 일단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사실은 뭐 4가지도 있고 2가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10가지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 5가지가 다른 식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조금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이런 걸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쉬운 언어로 표현하라. 그러니까 너무 막 고상한 언어, 단어 이런 걸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평상시 쓰는 언어. 그러니까 가장 쉬운 언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편 내가 좀 너무 쉬운 언어를 쓰면 내가 좀 싸게 보이지 않나? 좀 저렴한 표현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스스로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기호에 불과합니다. 청중들은요, 좀 쉽게 해주는 사람의 어떤 발표에 좀 더 관심을 가집니다. 좀 더 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항상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다만 2번째,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욕 같은 거라든지 좀 저질 표현은 그건 쉬운 표현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도록 고민하시고, 또 평소에 말하는 습관이나 단어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단어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80%는 이런 일반 퍼블릭 스피킹이라 하는데요. 이런 대중 언어를 사용할 때 많은 단어를 쓰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이 지적 능력이라 해야 되나요? 아무튼 머릿속에서 이걸 받쳐주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상인데요. 이제는 그랬지만 제가 한때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언제 때냐면 아마 초등학교 시절 고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가기 전까지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뭐 그래도 그런다 아마 좀 책을 읽어갔는데 거의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을 정도로 책벌레였습니다. 그만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학교 공부에 조금 당연시 될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책 읽는 재미가 너무 있었어요. 그 재미라는 것을 들으니까 그래 장르를 불문하고 제가 한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시작해서 우연찮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집에서 갖다 버린 전집이 있었어요. 전집. 약 50권짜리 전집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저희 집에서 들고 와서 힘이 끙끙 때리면서 그 초등학교 때 뭐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죠? 그거를 그때는 차가 별로 없었던 식으로 끙끙 메고 지고 이고 해서 그걸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갖다 놓으니까 그게 좀 고생스러워서 한번 읽기 시작하다 보니 그게 하나 계기가 되었는데 그걸 이제 어느 부잣집에서 버렸던 책을 가지고 이제 읽다가 그게 이제 그 습관이 돼버린 거죠. 50권을 다 읽었으니까. 그 후로부터는 이제 장르를 불문하고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책벌레 소리를 들 정도로 읽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가니까요. 그 엄청난 의욕이 머릿속에 막 빙빙 매일매일 도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다 키를 쫑긋하고 앉아서 그 산적 같은 반항심 많았던 고등학교 그 친구들이 전부 얌전한 양이 되어서 내가 말할 때마다 쫑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끝나고 나면 굉장히 감명스러웠다는 둥, 야, 정말로 말이 너무 이렇게 좋은 말 듣기 처음이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좋은적인 이야기를 제 자랑 같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독서하고는 좀 시간이 멀수록 있는 제 상황이 좀 돼가지고, 나이가 이제 30이 지나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는 더더욱 책을 읽을 시간이 더 없다가,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내 풍부한 그 어휘력이 글로도 잘 표현이 될 수도 있었고, 말로도 잘 표현이 하기도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주 지극히 평범하거나 또는 평범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돼가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독서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그 내 못한 부분을 나의 게으른 독서 습관 때문에, 즉 독서에 게을려 했던 그 결과로서 그 많았던 풍부한 어휘력이 다 망각이 돼버리고, 지금도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제가 좀 이야기가 옆으로 썼는데, 풍부한 어휘력은요, 여기서 보다시피 많은 독서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독서를 많이 하세요. 어떤 장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청중 앞에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경우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주제에 충실해야 되는데, 주제에 충실히 간혹 이렇게 좀 방금 전처럼 조금 옆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이제 청중들이 혼란을 하기 시작해요. 혼란을 가지게 됨으로써 발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주제에 좀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다시 원위치해서 좀 더 주제에 가까울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좀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주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결과적으로 산으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청중들이 그 발표를 마치고 놀 때, 야, 나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몰라겠어 라고 되는 발표가 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요,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 보통 있잖아요, 그 발표를 할 때 먼 산을 보고 하면 안 되고요, 청중들의 눈을 하나씩 응시하면서 내가 지금 내가 이 발표를 나의 모든 열과 썰을 다해서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들에게 스피킹을 하고 있다 라는 그 진심된 마음, 그 마음을 하나하나의 청중들에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흥분을 하시면 안 되고요, 평정심을 유지하되 항상 진심을 담아서 앉아있는 또는 서있는 이 청중들 또는 면접관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이제 풍부한 어휘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요,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평소에 이제 습관이나 단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치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많은 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연습을 했다가 칩시다. 평소에 항상.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의의력 갖고도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지식에 대한 거, 어떤 전문 용어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는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다닐 때는, 이걸 언급할 때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어렴풋이 알고 그냥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할 때에는 이미 청중들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안다는 것을 느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있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한,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의 발표,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전달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이제 남의 생각을, 그 위로 이제 따라서 하거나, 그 지나가는 투에 이제 그런 것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어떤 특별하게 자기가 아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아주 여러 청중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혼의 교감이 올 정도로 강한 그런 발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지나가는 투의 어떤 행위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아주 논리적으로 전달할 때에 매우 효과적인,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발표가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표현되지 않는 한두 가지 더 말을 제가 좀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5가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리허설을 수십 분을 해야 됩니다. 나갈 때는. 이제 이것이 수십 분에 하게 되면 처음에 좀 힘들죠? 그 다음부터는 수십 분인 것이 한 10분 이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한두 분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물론, 그 어떤 청중들이, 그 대상자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장단을 조절한다든지, 쓰는 언어를 좀 바꾼다든지, 일단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의 리허설, 단어, 그리고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리허설 같은 것이 필요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제 개인적인 아주 오랜 고민이었는데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제가 타고난 것이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잘못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이런 걸 타고난 건 어떠냐, 이게 아니고요. 이런 목소리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지만, 변명 같지만은 저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여러분 좀 아나운서 목소리 듣고 좀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남자 같으면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의 음성은 바리톤 좀 깔리지가 있는 저음의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면 많은 여성들이 호감을 가진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남성들에 대해서는, 여성들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만 그 통계상으로 여성들에게 호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성들은 목소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목소리는 가장 싫어하는 부류에 들어가죠. 아무튼 여러분, 좀 말이 옆으로 또 쌓였는데요. 아무튼요, 여러분들 한 두 가지 정도 엑스트라. 하나는 연습을 하고, 두 번째는 목소리를 좀, 남자 같으면은 좀, 저음을 깔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소프라노식으로 하면 청중들에게 좀 피곤함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소프라노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좀 굵은 어떤 표현 있잖아요. 약간 바리톤이라 하나요? 아니면 아무튼 너무 째지는 소리가 아니라 약간 좀 무게가 있는 목소리로 하시게 되면 이 발표에도 매우 큰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내 목소리가 좀 이렇게 소프라노야 뭐야 이렇게 야 너 목소리 좀 소프라노야 하면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10분이나 20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소리가 아주 남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 되면은 그것을 청중들에게 전달을 하면 좋아요.
일 끊으나 갑자기 뭐 자기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좀 무게 있게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 공개했던 과학 다큐, 아주 오래된 건데, 아주 십몇 년 된 건데요. 이제 이때까지 이 이후에 많은 다큐가 나왔지만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다큐 코스모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한두 가지 더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는데, 13부작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한 편, 아마 첫 시간만, 첫 일부만 보게 될 것 같는데, 40분 정도 되는 겁니다. 이 과학이 항상 딱딱하고, 과학이 항상 뭔가 고딕식이고 고지식하고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꿈과 낭만과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들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이고, 과학이 이 예술적 수준만큼 그 아름다운 어떤 영역에서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이 다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느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걸 한번